예,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에 동병상련이라고 느낍니다. 비슷비슷해요. 서민경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달러가 세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 비싸요. 마트 물가 가서 뭐 사기 무서워요.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34년 만에 엔저가 온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즘 이제 일본 뉴스 보면은 뭐 맨날 첫날 그렇지만 난립니다. 예, 어떤 걸로 난리요? 엔저 때문에 난립니다. 맞습니다. 예, 요새 갑작스럽게 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있잖아, 엔거보다는 엔저가 낫다, 좋아, 아싸 했었는데 요즘 어머나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일본 사람들이 엔화로 받을 거 아니야. 엔저가 뭐야?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본인이 회사 일해서 받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좋다라고 말하는 미디어를 들으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차라리 엔고가 낫지. 똑같은 월급 받아서 이거 차라리 있잖아. 이걸로 달러 사두면 뭐 다른 거 하면은 그래도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막 있잖아. 뭐 엔저가 나라를 위한 거다. 엔저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아베노믹스 때부터 몇 년간 가스라이팅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엔저가 좋은 건가? 엔고 나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엔저가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지. 속았다.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네. 엔화가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무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제가 포함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엔 시세 일시 약 34년 만에 엔저 153.25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팡 찍어가지고 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 집에 달러 같은 거 좀 장롱에 놔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이제 중앙에 이제 시내 환전소 달려가가지고 이거 엔화를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장롱에 있는 엔화가 나온 게 아니라 장롱에 있는 달러가 나오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사람들은 지금이 153이 최고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달러를 엔화로 바꾸겠지. 아니야, 엔화는 더 종이 쪼가리가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고 있겠죠.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역대급 엔저 사태에서 일본의 재무상 과도한 변동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믿나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이때도 얘기했었고 이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는 게 잘 없어요. 이번에 역대급 엔저가 이것 때문이죠.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 미국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죠. 근데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에서 탈피해가지고 무려 금리가 0.1%입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0.1이었어요. 미일 간의 금리 차가 5%가 넘어가죠. 뭡니까? 엔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엔저가 더 점점 심해지는 건데 아까 보여드린 이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네. 올라가는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내리지 않아요? 내리면 안 되죠.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더 폭증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자마자 미국의 파월 선생님은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를 시키겠네. 둘 중 하나겠네. 내리진 않겠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미일 간의 금리 차 요대로 계속 가나요? 앞으로 계속 달러에 돈을 투자를 하면 되겠네? 엔화 사요나라네? 하다 보니까 요딴 식으로 이제 또 반응이 와가지고 34년 만에 153이라는 걸 찍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계 중진들도 한마디 하죠. 일본의 경단련, 예, 흔히 말 대기업들이 모인 그 협회의 회장님입니다. 이거 너무 엔저예요.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민심 파악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심 같습니까? 개소리예요. 이거 구라예요. 예, 왜냐면은 올해 2월 달이죠. 상장 기업의 결산 발표. 엔저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뭡니까? 최고이익이 냈다. 대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엔저면 좋아요. 왜냐면 수출 잘 되니까. 근데 역대급 엔저야?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 민심이 개판이네? 에휴, 서민경제 어렵게 우리 대기업들도 이거 지나친 엔저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한번 하는 거죠. 대기업 협회 회장님은 이런 말 하냐? 또 아닙니다. 또 가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유니클로 회장님입니다. 엔저는 일본에 좋지 않다. 일본 사람들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옆에 나오죠. 유니클로 중간 결산 과거 최고 이익 달성. 이걸 붙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TBS가 유니클로 사장 디스하려고 기사 타이틀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사람 놀리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 저는 엔저가 너무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유니클로 옷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주거든요. 엔저 짱짱맨 이러면 그래 니라도 돈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냥 느끼는데 너무 그지. 엔저라서 안 좋네요. 라고 하는데 최고익 딱 떴다고 하니까 너무 가증스럽잖아 이런 게. 물론 기분은 좋겠죠 속으로. 근데 엔저 사태에 대해서 티를 내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내각 지지율 16.6%. 과거 최저갱신. 기시다짱 지지율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시다짱이 엔저 대기업들의 수출,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소득 증진, 요런 식으로 이제 맨날 이거 하면서 믿어주십시오.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냥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지율이 그냥 땅으로 그냥 말을 그냥 내려 찍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엔저는 안 좋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 립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역대급 엔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일본의 기업 도산 9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왜 도산이 증가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출 기업은 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가나에서 초콜릿을 수입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초콜릿을 하나에 100엔 아니면 안 사 먹겠대. 근데 N 저잖아. 초콜릿을 수입해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이러면 못 버티는데? 그럼 뭡니까? 죽어야죠.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한쪽만 쏠리다 보니까 수익 기업부터 이래가지고 급격한 엔저로 인해서 파산 기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본에. 그리고 이것뿐만도 아니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장 수중에 돌릴 자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은행의 대출 잔고가 587조 엔. 최고치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운용 자금이라든지 쓰지 않으면은 기업을 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물가가 높아져서 월세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34년 만에 엔저잖아요. 어느 정도 엔저가 왔을 때까지는 그래도 일본의 월세 가격은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월세도 못 버팁니다. 이제 이게 25년 만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만 올라가냐? 아니죠. 4월 1일 기사죠. 식품 2,800 품목, 택배도 인상,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의료보험 인상 다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도 가격 인상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나라고 느끼지만은 일본은 원래 디플레이션 국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데 충격이 정말로 약해요. 그거를 누가 박제를 해놨냐라고 했을 때 일본 은행이 박제를 해놨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를 들어 2020년에 100원짜리가 있어요. 다른 시대를 갔을 때 그게 얼마일까라는 게 지표가 나오거든요. 1998년에 이때 98원이었어요. 97원, 96원, 95원. 그다음 2018년 99, 100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1999년에 물건 가격이랑 지금이랑 몇 배 차이 납니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짜장면이 한 그릇이 얼마고 자동차를 안에 산다 하더라도 새 차 가격도 쌌고 여러 가지 쌌잖아요. 양파링. 근데 일본은 1999년이나 2020년이나 거기란 말이에요. 이게 20년을 지속된 거예요.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해봤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싸다라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이 어떻게 됐어요? 105가 됐어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가는 이 3%가 1년 사이에 지난 2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게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1998년, 98보다 2004년이 물가가 더 쌌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갑작스럽게 100에서 105가 돼버렸네? 이게 2024가 되면은 107, 10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야 될 변화를 요 1, 2년 사이에 그냥 냅다 들이붓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일본에 이런 것도 나와요. NHK가 일본 취업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면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취준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햄버거는 14.6% 올라가고 초콜릿 9.4%, 닭튀김 9.1%. 2000년 정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취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진 않던 애들이란 말이야.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쭈쭈바를 하나 사 먹든 친구들끼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든 물가가 내리면 내려갔지 용돈 똑같이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오르진 않았던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취업할 때가 되니까 물가가 갑자기 미쳐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들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전면적으로 어쨌든 올라간다 하다 보니까 일본 엔 만드는 일본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 10%. 살기 나빠졌다는 사람 46%.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 물가에 대한 실감 나오죠.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를 봤을 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예, 전체로 봤을 때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바구니 물가라고 하잖아요. 장바구니 물가. 예, 그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또 나오죠. 34년 만에 엔저가 가져오는 일본의 이런 사람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답답은 또 뭡니까? 절약, 지향. 우체뜬동 절약해야지. 어떻게든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뭐 물가 이렇게 되면 에어컨 꺼 임마. 무슨 에어컨을 왜 켜? 선풍기 켜. 일본에서도 내놓은 답은 무조건 하나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가 대비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가 임금 상승률보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도 기시다ちゃん 앞으로 월급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이게 안 나오죠. 언젠가는 저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여러 가지 대기업, 뭐 중소기업부터 이래가지고 대기업은 5% 이상, 중소기업은 4.69%를 임금을 올해 올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 임금 올라가겠네라고 느끼는데 그게 멀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체감하려면은 어느 정도 월급이 모이고 보너스도 받고 연간 토탈로 보니까 내가 받은 돈이 물가 상승보다 많은 것 같네 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슈퍼 가보면은 이걸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머리가 아프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일본의 내각 지지율에 반영이 돼가지고 역대급으로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일본은행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예 뭡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금리가 있는 세계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흔히 말하는 모기지 금리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예, 그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이 엔저를 잡는다고 금리 올리다가 일본 사람들 많이 모기지를 빌리고 있거든요. 현역 세대들이 집 산다고. 그러면은 그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잖아. 그럼 지출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별로 월급 오른 것도 못 느끼겠네? 그런 거 있잖아. 실질적으로 어느 상황이 되든 금리가 올라가든 엔저가 계속 되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만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보고 있어 지금 언론사가. 막 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 일본 서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층 사회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엔저에 뭐 해외 투자하고, 뭐, 미국 달러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그 사람 뭐 금리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 또 바꿔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평소에 일하면서 있잖아. 장바구니 매일 장 보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진짜 답이 없어. 라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상황,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옆나라 일본만 34년 만에 엔저가 왔으니까 남 얘기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죠. 뭡니까? 미국 달러. 장난 아니죠? 대한민국도 원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10회 연속 동결. 제가 항상 일본 제로금리 얘기하면서 일본 경제를 알려드리지만은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상태가 좋단 말을 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 컨텐츠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본이 나쁘니까 한국이 더 상황이 좋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은 0.1% 금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금리 3.5%입니다. 일본이 3.5%로 금리 올리면은 초절정 앵고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일본 상황보다 절대로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미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강달러가 계속되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서민들은 왜 한국 사람들보다 더 난리일까요? 했을 때 물가 상승에 대해서 면역이 없으니까 예. 더 난리가 나는 건데 대한민국도 17개월 만에 최고 1370원을 뚫은 환율로 인해 가지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상황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병상련이라고 느낍니다. 비슷비슷해요. 서민 경제에서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달러가 세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 비싸요. 요즘 한국에서 마트 물가가 가서 뭐 사기 무서워요.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루만 뭐 지나면 뭐 물가가 올라 이러면서 내가 받는 돈 똑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예, 그래도 뭡니까?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오른 게 있었고 그리고 나는 뭐 그럼 재테크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걸 잘 모르니까 기승전 절약이다. 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받고 있는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한일 양국간에 느끼는 그런 상황은 거의 동일하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 옆나라 그 있잖아. 옆에 집에 불났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돌아오니까 우리 집이 불타 있더라고. 약간 그런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뭐든 저는 환율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테슬라 미국 기업이잖아. 근데 어쨌든 공장이 뭐 중국에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도 잘 나가고 애플도 미국 기업이잖아. 달러가 세더라도 걔들은 잘 나가잖아. 많은 언론사들이 하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환율이 예를 들어 달러보다 약해져야지 수출이 호조된다. 일본은 맨날 그런 말 나오거든요. 왜? 그 신문사들은 기업들에게 광고 받아가지고 언론 기사를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약한 게 나라 경제에 좋다라고 흔히 말하는 언론에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벤츠 독일 회사잖아. 유로 세잖아, 원화보다. 근데 잘 나가잖아. BMW도 잘 나가잖아. 걔들 독일에서 제조업 하잖아요. 근데 유로도 나름 센 편이잖아. 근데 걔들은 왜 그걸로 돼요? 미국은 왜 그걸로 돼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 환율이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거에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은 원 고든 원 저든 N 고든 N 저든 다 잘 팔아먹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는 기업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예,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물가. 그런데 그거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 호도를 하냐? 여러분들은 언론사에 돈을 안 주잖아요. 옆에는 광고를 봐주잖아요. 그 광고를 누가 돈 줍니까? 기업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가스라이팅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신호가 좀 잘못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N고보다 N저가 좋다. N고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역시 내가 받는 이 나라의 엔화가 저평가돼야지 내가 싸구려 돈을 받고 일을 해야지 나라가 잘 나가는구나 라고 요 몇 년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이 34년 만에 N저에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드디어 아니다. N저는 나를 가난하게 한다. 드디어 깨어났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얘기를 해본 겁니다. 뭐 극단적인 N저 저도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이 있잖아요. 1달러, 1,000원, 100엔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뭐 적당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안한 수준으로. 그렇지.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특정으로 몰린다? 그쪽으로 환율이 몰려야지. N저가 돼야지. 누군가가 꿀을 빠는 애들이 있구나. 누군가가 나 대신에 걔들이 돈을 가져가는구나. 라는 게 있다는 거. 예.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일본에서도 이걸로 말이 나오는데 이걸로 그러면 뭐 일본이 바뀔 것 같으면은 수백 번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답을 정해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힘들죠. 그럼 니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절약이요. 예. 두지 말고. 절약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4년 만에 엔저가 오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기시사장 지지율은 내려갈지언정 본인이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뭐 있잖아. 서민들이 좀 살기 힘들다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